자, 이번 강의는 스케일러입니다. 스케일러. 스케일러는 PCB 기호가 U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스케일러를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를 스케일러가 안 하고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은 ADC라는 얘기를 많이 또 썼어요. ADC. 이 뭐의 약자겠습니까?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AD 보드가 이 RGB 단자밖에 없었어요. RGB 단자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죠. RGB. 뭐 D서브 단자 또는 D서브 내지는 RGB라고 얘기하는데 이거가 이 RGB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는 이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 ADC라는 그죠? 스케일러가 받아서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 신호로 바꿔서 전달해 주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 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보통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스케일러라고 부릅니다. 스케일러. 스케일러 용어로 많이 써요. 스케일러는 보통 보면 뭐 노바텍, 뭐 T썸이라든가 리얼테이라든가 제너시스라든가 픽셀 워크사크라든가 이게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그 모니터는 저가 스케일러 칩들을 많이 쓰고요. 뭐 고급 제품들은 픽셀 워크사크의 제품들을 또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케일러가 물론 패널도 어떤 모니터의 성능이나 화질에 많은 좌우를 하지만 패널도 이 AD 보드에 있는 이 스케일러도 굉장히 이 성능이나 어떤 그 화질에 많이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 스케일러는 그래픽 카드의 그래픽 코어다 보시면 되죠. 지금 GTX 1060이라든가 1080 이런 그래픽 코어가 굉장히 그 고해상도 출력을 하죠. 그죠? 뭐 4K까지 지원되는 지금 칩이 나왔으니까. 그죠? 이거 울트라 풀 HD죠. 요즘 옛날에는 풀 HD를 지원하다가 요즘은 이제 U자가 붙어서 UHD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고해상도를 출력을 한단 말이죠. 이 스케일러도 마찬가지로 요즘 나온 모니터들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그런 어떤 그 신호를 변환하는 그 스케일러를 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스케일러가 뭐냐? 스케일러는 PC의 그래픽 카드로 받은 정보를 패널이 인식할 수 없으니까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그죠? LVDS 신호로 변경해서 패널 쪽에 즉 타이밍 컨트롤 IC에 넘겨준 역할을 하는 것이 스케일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스케일러.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스케일러하고 MCU 그죠? 마이컴이라고 그랬죠? 여기 폼웨어가 들어가 있다.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폼웨어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걔랑 통합되어 있는 원칩 스케일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2.5모로 나가는 MCU가 없다 그러면 여기 통합된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폼웨어가 문제에서 어떡하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ISP 지그라는 게 나온 겁니다. ISP 지그. 인 시스템 프로그래머. 그래서 이 ISP 지그를 얘를 띄지 않고 막바로 연결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즉 롬에 폼웨어 즉 OS를 넣거나 그죠? 빼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칩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MCU가 포함되기 때문에 ISP 지그를 통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그죠? 폼웨어를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출연된 게 이제 ISP 지그다. ISP 지그는 뭐냐면 사실은 대량으로 양산하는 양산체제 공장에서 수십 대의 그 모니터를 생산하는 라인에 걸어놓고 그죠? 이 롬에다가 MCU에다가 ISP 지그를 통해서 동시에 폼웨어를 써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개인들한테 보급돼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ISPG가 어떤 거냐면은 요런 거죠, 요런 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요게 이제 ISP 지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ISP 지그죠. 지금 요 ISP 지그는 에이징 지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조를 해서 모니터 수리를 다 하고 보통 모니터 수리라고 해서 데스크탑에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외장형 배터리를 하나 연결해서 여기 전원을 공급해야 이쪽에서 이제 테스트 화면이 나오니까 이렇게 개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롬을 라이트 할 때나 읽을 때나 요걸 쓰고 에이징 지그는 이제 이걸로 통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에이징 지그 쓸 때는 여기서 전원을 공급해주면 그죠? 5V 전기가 들어가서 여기다가 RGB 케이블이나 아니면 컨버터를 연결해서 모니터 에이징 툴로 쓰는 거죠. 여기 편했어요. 이 ISP-G가 나오기 전에 뭐 썼냐면 롬라이터라는 걸 썼는데 롬라이터 단점은 뭡니까? MCU를 탈거해서 그죠? 소켓에 장착을 한 다음에 라이트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 ISP 지그가 막바로 여기다가 그죠? 요 단자에다 케이블 연결해서 여기 있는 롬이나 그죠? 롬을 같은 거 띄지 않고 막바로 이 케이블을 통해서 막바로 그냥 그 폼웨어를 집어넣고 그죠? 쓸 수 있고 그 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많이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리할 때 이제 보통 보면 TV나 모니터 같은 경우지 그 폼웨어 즉 OS 분량이 많아요. 그죠? OS 분량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다가 처리해 주려고 그러면은 이 ISB 지그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일러라는 그 스케일러의 역할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죠. 스케일러. 그 스케일러의 내부를 보면 어떤 신호 체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AD 보드에 보면 보통 보면 D서브 단자하고 그죠? DVI 단자가 있죠. 저 D서브 단자는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DVI 단자는 디지털 신호가 바로 들어오는 거죠. 요즘은 이제 뭐예요? HDMI 단자라든가 DP 단자가 별도로 추가가 됐죠. 왜냐하면 DP는 4K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지원되는 것은 이제 DP 포트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포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디지털 신호란 말이죠. 들어오면은 그죠?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그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가공해서 케이블을 타고 어디에 공급되냐? 바로 여기 이제 패널이에요. 패널 보드에 보면 타이밍 컨트롤러가 있다고요. T콘에다가 이 LVDS 신호를 주는 거죠. 주면 여기서 2차 가공을 해서 그죠? 여기 뭐냐면 LDI 칩이라 그랬고 LCD 구동 칩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그 패널에 영상을 구현해주는 칩입니다. 여기다가 이 LVD 신호를 가공해 주고 또 이 화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신호를 이 T콘에서 주는 거죠.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된다? LVD에서 신호 28, 29, 30번이 VCC 단자입니다. 5V를 받아서 이 LDI 칩이라는 것은 보통 20V 내에서 30V 사이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 패널 보드에 승합 회로를 통해서 승합을 해서 여기다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패널이 동작하는 겁니다. 스케일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 신호를 구현을 못 하겠죠?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 이 디지털 이 AD 보드에 그냥 이 스케일러가 없고 DVI 리시버 보드라 그래가지고 바로 1대1로다가 막바로 여기다 연결을 해주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스케일러가 없습니다. 왜? 디지털 신호니까 막바로 디지털을 줬다고요. 근데 이런 건 옛날에 썼던 거고 지금은 거의 안 쓰죠. 자, 이게 이제 스케일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자, 스케일러는 이제 보통 아주 저가로 많이 쓰는 이제 칩들은 이 제너시스 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너시스 516을 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 시트를 검색할 수 있어요. 데이터 시트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수리의 고수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죠? 그런 부분들 자꾸 살펴보고 핀맷도 좀 보고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내공을 키우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죠? 구글 번역기로 돌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여러분이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AD 보드의 구성 중심 소자 보면 스위칭용으로다가 이 TR, FET도 많이 쓰지만 TR도 많이 쓰고 있죠. 3발짜리 TR,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렇게 생긴 3발짜리 TR을 많이 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걸 SMD 코드북을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요런 조그만 스위칭 TR을 써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TR이 PMP형인지 NPN형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FET하고 TR 쪽은 그죠? FET 쪽은 두 가지가 있죠. N채널 FET하고 P채널 FET가 있고 TR에는 NPN형과 PMP형이 있는데 이 심벌 구조를 알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이 양부 판별할 때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 TR 뭐냐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그죠? 양쪽에 P형 반도체를 두 개를 놓고 가운데 N형 반도체를 연냐에 따라서 이게 PMP형 반도체고 N형 반도체를 양쪽에 두고 그죠? 가운데 P형 반도체를 놓을 때 이게 NP형 반도체다.
즉 다이오드를 두 개를 결합한 형태를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한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TR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BJT라고 얘기도 합니다. 바이폴러 정크션 트랜지스터라는 얘기를 많이도 써요, 이게. 근데 보통 TR 이렇게 얘기하죠. PCB 기호는 Q로 돼 있어요. 요 소신호 스위칭 TR 같은 경우는요, 이 스위칭 그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하고 아주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기명을 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Q라 그러면 TR, D라 그러면 다이오드. 이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수리할 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TR이나 FET는 거의 뭐냐면 스위칭 용도로 써요. 뭐 앰프라든가 이런 데서는 증폭용으로 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거의 스위칭용으로 쓴다. 온오프 스위칭용으로 쓰는 거예요. 온오프 스위칭용으로 쓴다는 얘기죠. 스위치를 열고 닫고, 그래서 닫으면은 전기가 안 통하고 열면 전기가 통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시스템에서는 그 온오프 스위칭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 TR의 특징은 뭐냐면 이 단자가 3개가 나와 있어요.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가 있어요. 자, 이 화살표병의 에미터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 NPN형이에요. 에미터 방에 안으로 오는 건 우리가 PNP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PNP형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얘는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이렇게 흐른다고. 그럼 얘는 뭐냐면 이 구조를 보면 이 NPN형 예를 들자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오드 두 개를 합쳐놨는데 이 가운데 플러스를 공통단자로 베이스를 뽑아놓은 거고, 요거를 뭐냐면 컬렉터를 뽑고 요걸 에미터를 뽑아놓은 거예요. 다이오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외우라는 것은 뭐냐면 양부 판별할 때, 그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를 공통으로 한 거예요. 여기다가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봉을 대고 양쪽에다 마이너스 봉을 댔을 때 도통이 되면 정상이고, 역방향에 있을 때 다이오드는 뭐예요? 역방향에 도통이 안 돼야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대고 여기다 플러스 봉을 대고 역방향이니까 당연히 이 도통이 되면 안 되겠죠. 정상일 때는 얘는 그 거의 실리콘 재질을 쓰기 때문에 실리콘 재질의 그 소자들은 뭐냐? 턴온 전압 0.6V 이상이라고 그랬죠? 턴온 전압이 0.6V라고. 0.6V 되는 시점에서 기압수저 전기가 흐른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심벌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그 AD 보드에 이렇게 보면요. 그 우리가 ON 버튼을 눌렀을 때 아니면 RGB나 DVI 케이블을 꽂았을 때 여기 지금 인버터로 가는 인버터 케이블이 있어요. 여기는 LVDS 케이블이 있어서 이게 패널하고 연결된다고. 이 스위칭 신호를 줘가지고 얘가 ON 시그널을 줘가지고 인버터를 작성시키고 여기다가 스위칭 신호를 줘서 패널 전원 5V를 갖다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패널에 전원이 공급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뭐냐면 이 스위칭 회로에, 그죠? MCU에서 전달되는 이 스위칭 신호가 이 TR이나 FET를 들어가는데 보통 TR을 많이 쓰고 FET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TR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D보드 수리할 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기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는 전기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이 베이스에 대한 NPN형은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되는 거고, PNP형은 뭐냐면 여기다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된다. 이 심벌로 봐도 우리가 이해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벌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계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FET는 이게 또 틀리죠? FET는 이게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이게 게이트고, 그죠? 컬렉터가 드레인이고, 에미터가 소스란 말이에요. 소스 방향이 바깥으로 나오는 걸 여기서는 지금 NPN 얘기지만 여기서는 이 P채널이에요. 이게 P채널. 반대에 반대. 그죠? 들어가는 건 이거 뭐 N채널 우리 FET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이 소스 방향이. 이게 전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TR하고 FET 차이는 뭡니까? 얘는 지금 다 전극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그죠? 이 전류로다가 제어를 얘는 합니다. 전류를. FET는 뭐예요? 이 게이트하고 드레인 소스 사이가 떨어져 있죠. 절연돼 있죠. 얘는 뭐냐? 전개로다 제어를 한다. 그 차이가 큰 거죠. 전개로다 제어를 한다. 그러니까 TR 구조, 요 심벌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좀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AD 보드에서는 이런 것도 안 쓰고 이런 것도 안 쓰고 이런 것도 안 쓰지만 요런 거
다리 3발짜리 뭐 J3i 뭐 이거 갖고는 데이터 시트를 못 찾죠. 그래서 SMD 코드북을 들춰서 J 계열로 나가는 걸 찾으면은 얘 풀네임이 나옵니다. 그 풀네임 갖고 데이터 시트를 찾았을 때 NPNTR이다 PNPTR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찾기 싫다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히 있잖아요. 이거 이게 PNP인지 NPN인지. 자, 임의의 단자를 아무데나 대고, 그죠? 대고 양쪽에 됐을 때 도통이 됐어. 다 도통이 되면 순방에만 흐르겠죠. 그럼 공통으로 됐던 단자, 여기 단자가 이 플러스 극을 됐다면 얘가 뭡니까? 그죠? NPN형 TR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고 다 도통이 됐다. 그러면 이게 공통이니까, 그죠? 이 NPN형 TR이다. 그래서 우리가 PNP, NP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싫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다기능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멀티 테스터기에 트랜지스터에 그 핀맵을 체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갖고 체크하면 되겠죠. 이걸 어떻게, 그럼 이 새가 어떻게 꽂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지. 여기다 핀을, 그죠? 콘덴서 리드를 여기다 땜을 해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뭐 소켓에 꽂는다든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TR이라는 것, 반도체, 즉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어떤 제어를 하면 도체도 됐다가 어떤 제어를 하면 부도체도 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TR에다가 NPN TR에다가 양의 신호를 줬다 이렇게. 그러면 컬렉터에서 에미터 흐르잖아요. 그죠? 요게 입력부예요. 요게 출력부란 말이지. 그럼 여기다 전기를 끊었어. 컬렉터에서 에미터 전원이 안 흐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도체 역할을 했다가 어떤 때 부도체 역할을 했다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스위칭 소자로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자, TR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구조를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NPN형 TR이다 그러면 N형 반도체하고, 그죠? 양쪽에 두고 P형 반도체를 해가지고, 그죠? 요렇게 결합해서 놓은 게, 다리를 뺀 게 이게 NPN형 TR이고, PNP는 P형 반도체를 양쪽에 두고 가운데다가 N형 반도체를 놓은 게 뭐냐면 PNP형이다.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NPN형이다. 다이오드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를 공통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네, 플러스야 이게. 여기 마이너스고 다이오드 2개를 결합한 겁니다. PNP는 자, 다이오드 2개를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해서 이 뺀 이 핀이 뭐냐면 이게 베이스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죠? 다이오드에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구조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NPN형은 NPN형은 여기가 마이너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심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흐르면, 그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전류가 흐르면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른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양구 판별은 뭐 누워서 떡 먹기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입력부야. 얘가 출력부야. 이게 전철 개찰구예요. 표를 넣으면 얘가 열리는 거지. 얘는 어디야? 어디가 입력부가? 여기죠, 여기. 그죠? 얘가 여기다 전철표를 넣으면은 여기 게이트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트랜지스터는 스위칭 역할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신호를 주게 되면 전류를 잘 통하고 어떤 신호를 아니면 전류를 안 통하는 그런 도체와 부도체 역할을 하는 스위칭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걸 잘, 요 심볼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자, NPN형 TR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TR은 이제 스위칭 회로를 많이 쓰니까, TR을, 보통 이제 전자공학과 들어가면, 보통 이제 이 TR 과정을 1년 동안 공부를 해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 TR을 맨 처음에 이 발견한 사람들, 노벨 물리학상을 다 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 이 별건 아니겠지만 참 이게 요즘은 이것 때문에 TR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NPN형 TR은 뭐냐면 다이오드 2개를 결합한 거랬죠. 근데 뭐예요? 다이오드 플러스 단자를 공통으로 해서 베이스를 뽑았다.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에다가 이 에미터 이 방향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그죠? 당연히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그죠? 이렇게 흐르면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그런 개념이고, 요거는 지금 PNP형 TR은 뭐냐면, 그죠? 마이너스, 다이오드 2개, 마이너스 2개를 공통으로 해서 이 베이스를 마이너스로 베이스로 뽑은 거예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는 못 흐르잖아요, 역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즉, 입력부가 온다면 출력부가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위칭 회로는 NPN형과 PNP형을 결합해서
우리가 스위칭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TVM 보드로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우리가 리모컨의 ON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 TV 앞에 있는 ON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그 신호가 스위칭 이런 NPN형과 PNP형을 조합해 스위칭 해가지고 이 신호가 포토커플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ON 해가지고 이제 메인 전압 PFC하고 공진회로가 동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때 비로소 12V, 24V, 33V가 나오는 겁니다. TV는 꽂으면 뭐예요?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했죠? 우리 모니터는 뭐예요? 립스보드 방식이죠? 오토 방식입니다. 근데 TV는 틀려요.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꽂으면 전력이 다 나오면은 전력이 낭비되다 보니까 스탠바이 형식을 취했다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TR이라는 스위칭 헤러와 그죠? 포토커플러와 공조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을 시켜주더라. 메인 전압이 뭘 기동을 시켜줘요? PFC 컨트롤러에 VC 전압을 공급하게 되고 RC 공진혈에 이 VC 전압을 공급해서 얘가 발진하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메인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R을 스위칭 회로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구조를 이렇게 그 양분 파밀러 간단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체크해보고 그죠? 뭐 이렇게 체크해보고 이렇게 체크해보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요것도 요렇게 체크해보고 요렇게 체크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양분 파밀러 하면 됩니다. 그 AD 보드 쪽에서 보면요 이 스위칭 TR이 많이 나가요. 온오프 신호가 좀 눌렀는데 되는데 왜 자꾸 이 인버터가 안 켜지지? 인버터는 어떤 단계를 거친다 그랬어요? 스위칭 회로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스위칭 회로에서 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위칭 TR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양부 판별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쇼트가 났는지 그냥 오픈이 됐는지. 오픈이 됐다는 건 끊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 지금 뭐 AD 보드에서는 이런 TO251 타입의 그 트랜지스터는 안 쓰는데요. 일단은 이 C5707이라는 TR은 앞에다가 ES를 붙이라고 그랬죠. 우리 표기명 찾을 때 이 S를 넣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나오죠. TR을 갖다 바이폴러 정크션 트랜지스터로 얘기했죠. 그럼 여기 핀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 TR은 이 다리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핀맵이 베이스,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FET는 좌측부터 GDS,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TR도 보통 보면 이쪽이 좌측부터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을 줄알아서 거의 지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양부 판별할 때 좋죠. 베이스에다가 어떤 임의 단자를 대고 양쪽에 도통이 됐다. 그럼 된 단자가 플러스 봉이다. 그러면 이게 NPN TR일 거고 마이너스 봉이 된 자리다. 그럼 마이너스는 뭐냐요? 이게 PNP TR이겠죠. 이렇게 우리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이거. 지금 AD 보드에 보면 스위칭 TR로 이런 거 많이 쓰죠. 3FT라는 거 많이 쓰죠. 이거 가지고 데이터 시트 검색하면 죽어도 죽을 때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SMD 코드북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죠.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 가지고 내 PC에 개인들 PC에 저장을 해놓고 수시로 보세요. 그죠? 그러면 요걸 찾으면 3계열을 찾으면 나와요. 그럼 얘가 BC856AW라고 나온다고 얘가 그죠?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가 뭐라는 게 나오죠. 그죠? NPN 타입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굳이 이거 보고 싶다, 보지 않겠다 그러면 얘도 뭐냐면 좌측부터 베이스, 그죠? 컬렉터, 에미터잖아요. 베이스에 이미 단자를 하나 대고 플러스 봉을 대든지 마이너스 봉을 대든지 여기 양쪽에 됐을 때 도통이 되면 이 공통 단자란 말이에요. 베이스가. 그러면 플러스 봉을 댔었다 그러면 이게 NPN형 TR일 거고 이게 마이너스를 댔었다면 이게 PNP TR이다. 이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제가 왜냐면 이 다리가 좌측부터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라는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BC 이렇게 보통 돼 있다고 얘기했죠.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랬더니 이게 이런 형식이 아니야. 그럼 저한테 태클을 걸지 마시라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 그죠? 예.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대부분이. 자,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카페에 접속하게 되면 그죠? 이쪽에
데이터 시트 메뉴에 보면 SMD 코드북 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운받으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 이 3FT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SMD 3번으로 나가는 걸 딱 치게 되면 쭉 나와요. 여기 보면 3FT라고 있네요. 이놈의 풀네임은 BC857BW라는 이 트랜지스터입니다. 그죠? 요걸 딱 적어 가지고, 그죠? 이제 SMD 코드북을 이제 찾았으니까 데이터 시트를 조회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아까 보여드린 그 NPN이랑 TR이다 하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NPN TR이 고장 나는데 PNP를 갖다 끼면 안 되겠죠. 동작, 전류의 흐름 방향이 틀리죠. 베이스에 가해주는 전압도 틀리죠. 당연히 안 먹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예. 자, 이번엔 FET입니다. FET는 많이 써요. 모스펫이라는 얘기도 많이 써요. 모스펫,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다이오드를 쓰는데 보통 FET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이건 뭐냐면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이거죠. TR은 아까 뭐로 제어한다 그랬죠? 이 다 이렇게 붙어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붙어있죠. 이 전류로 제어하지만 이 FET는 전개로 제어하는 거예요. 자, 심벌. 뒤에 얘기했겠죠? 심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화살표 방이 이 소스, 드레인, 이 게이트인데 소스 방이 안으로 들어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N채널이죠? 예. TR에서는 이게 PNP죠? 이 화살표 반대죠? 여기가 즉 게이트하고 드레인 소스 이가 가운데가 절연이 돼 있어요. 절연이. 그죠? 절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전압을 걸면 전개가 발생되죠? 그 전개에 의해서 얘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약간 틀립니다. TR하고. 그래서 다리가 3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TR에 보면 이 컬렉터라는 부분이 이 FET에서 드레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2m라는 방향, 화살표 방향이 된 것이 TR에서는 2m지만 FET에서는 소스를 나타내는 거고, 베이스라는 게 우리 FET에서는 게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TR에서는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라는 그 용어를 쓰고 단자를, FET에서는 게이트 드레인 소스라는 그런 단자 핀명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까 말한 N채널하고 P채널이다 그러면 뭐냐면 소스에서 드레인 소스에 전자가 다니는 길을 갖다가 우리가 통로를 우리가 채널이라고 한다. 그래서 N채널, P채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자가 다니는 통로, 전류가 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FET도 많이 종류가 많아요. 이런 종류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다리 3발짜리 SMD 타입이나 8핀짜리 쓰거나 SO 8핀짜리 많이 쓰죠. 그걸 많이 씁니다 지금. 자, 그럼 한번 실제 구조를 갖고 볼게요. 우리 지금 그 FET도 이 구조를 좀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TR 내가 심볼을 알아두라 그랬죠.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근데 이 FET에서는 뭡니까? 이게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드레인이 트랜지스터의 컬렉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소스가 트랜지스터의 이미터를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가 절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얘는 절연이 됐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N채널 같은 경우는 화살표 방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하나밖에 안 흘러. 역방향으로 못 흘러. 여기도 못 흘러. 절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채널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른다. P채널은 화살표 바깥으로 되어 있죠. 여긴 절연이야.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이런 전류의 흐름 방향이 틀립니다. N채널과 P채널은. 그죠? 여긴 절연되어 있으니까 얘하고 얘 통하지 못하겠죠. 얘하고 얘 통하지 못하겠죠. 그럼 언제 통하냐? 게이트에다 어떤 전압을 걸어주다 보니까 얘는 양의 신호, 플러스 신호를 걸어주긴 마이너스 신호를 걸어줘야 되겠죠. 걸어주다 보니까 전압을 걸어주니까 전압을 걸면 뭐예요? 전개라는 게 발생되죠. 전자석이 발생된다고 전자석이 되죠. 전기를 가해주면 이 전개가 여기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채널을 열어가지고 일로 통하게도 하고 안 흐르게 한다. 원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스위칭 그 TR에 그죠? 스위칭 용도하고 같아요. 물론 FD 스위칭 용도로 쓰는 거죠. 근데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N채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베이스되는 기판이 이 P채널이에요. P채널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 기판에다가 양쪽에 N형 반도체를 2개를 딱 박아가지고 요거는 드레인, 요건 소스,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절연이에요. SO2라는 건 이산화규소라 해가지고 이건 절연층이란 말이죠. 절연층 위에, 그죠? 절연층 위에 폴리시시클론 게이트라는, 그죠? 이 도핑을 많이 한 이 도체 형태의 이
이 메탈 형식이 존재를 한다고. 거기를 리드를 뽑아서 이걸 게이트로 리드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절연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통하잖아요. 이 가운데는. 그죠? 안 통한다고. 그러면 P채널은 어떻게 만들었냐? 자, N형 기판, 모체가 된 기본이 되는 N형 기판을 베이스를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이 P형 반도체를 두 개를 박은 거예요. 이걸 드레인 뽑고 소스를 뽑고 가운데 절연층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곤 실리게이트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도핑을 해갖고 이 절연체 형식으로 그 도체 형식으로 만들어서 리드를 뺀 거예요. 이걸 이렇게 게이트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구조는. 근데 왜 여기다 양의 신호를 걸어줘야 되냐?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N채널은 P형 기판, 즉 베이스되는 P형 기판에다가 N형 반도체를 두 개를 양쪽에 꽂아가지고 리드를 빼서 소스 드레인을 만들고 그 위층은 이제 절연층을 만들어서 어떤 메탈 계열의 그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넣어가지고 리드를 하나 뽑았다. 그래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ET의 동작 원리를 좀 봅시다. 그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죠.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N채널 FET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N채널 FET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베이스가 되는 P형 반도체를 베이스로 놓고 양쪽에 N형 반도체를 껴가지고 요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드레인으로 단자를 뽑고 요걸 소스로 뽑고 이 가운데 여기 절연층 SiO2 이산화규소로 절연층을 만들고 여기다가 폴리실리콘 게이트라는 메탈 형식의 그 물질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다리를 뽑은 게 게이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봅시다. 얘는 P형 기판 이게 플러스겠죠? 그죠? 그러면 이 현재는 막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N채널 FET는 뭐냐?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신호를 걸어줘야 되죠. 왜 플러스 신호를 걸어주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플러스 신호를 걸어주게 되면, 그죠?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예요. 그럼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극끼리는 반발하고, 그죠? 다른 극끼리는 흡인을 한다 하는 것이 쿨롱의 법칙이죠. 자,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자, 플러스를 걸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지금 P채널 이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심벌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구조가. 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이 소스의 방향, 이게 게이트고, 이게 소스고, 이게 드레인이라고 그랬죠?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뽑아놨잖아요, 여기. 그죠? 플러스 전기를 게이트에 가해줘 보니까, 얘가 반발해서 쿨러에 붙여서, 이 같은 극끼리니까 반발을 하다 보니까 밀려나면서 이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기가 흐르더라. 그죠? 그래서 왜 N채널 FET는 게이트에다가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됩니까? 바로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태클을 걸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스위칭 이렇게 하면 이제 스위칭 온이 된 거예요. 온. 닫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닫으려면 여기다가 이게 지금 플러스형이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신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것끼리는 흡인을 한다. 이 P형 쪽에 이것이 앞으로 당겨들면서 이 채널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기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죠? 통과할 수가. 소스에서 드레인 전류가 못 들리겠죠? 여기 마이너스 신호를 주니까.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N채널 FET에서는 스위칭을 하려면 게이트가 양의 신호를 걸어주고, 그죠? 또 오프하려 그러면 음의 신호를 걸어줬을 때 얘가 닫히더라. 그래서 채널이 열리고 닫히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FET의 동작 원리다. 동작 원리는 바로 FET를 만들 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그 설명을 여기서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그죠?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 머릿속에 이렇게 요것도 연상하면 좋겠죠. 하지만 이 채널, 이 지금 N채널과 P채널에, 그죠? 이 심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또 양부 판별도 가능하겠죠. 이게. 동작 원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FET 표기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FET는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이 세 가지 형태를 좀 많이 씁니다. 세 가지 형태를. 하나는 뭐냐면 SOP 8핀 타입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 타입에 TO251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걸 좀 많이 쓰고 있고, 그 다리가 세발 디펙 타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그 모니터에서는 뭐 어떤 걸 많이 씁니까? 주로 이 8핀짜리 이걸 많이 쓰고 있죠. 근데 FET를 보통 보면 뭐 4800이다. 지금 AD 보드에 보면 패널 전압을 온화하기 위해서 뭐 우리 지금 피처럴 FET는 9435라는 그 8핀 SOP 8핀 타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4800으로 조회하면 안 돼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AO나 AP나 FDS를 붙이게 되면 이 검색이 되죠. 데이터 시트가. 왜 그러냐면 이 알파 오메가 아나칩스 페어찰리라는 이 회사에서, 제조사에서 먼저 생산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많이 생산하니까 이걸 데이터 시트를 많이 올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앞에 붙여서 조회를 하시면 된다고. TR 같은 경우는 그죠? ES라는 걸 붙여서 검색을 하면 된다 그랬죠. 또 FET 중에서 이 온세미, 이 제조사가 온세미라는 데가 있어요. 온세미콘덕터라는 그 온세미라는 회사는 이 밑에 430 이걸 조회하면 안 나와요. 앞에다가 NTD나 NCP를 붙여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온세미 제품은 NTD나 NCP를 붙여서 검색하라 하는 것을 전번에 전기전자 기준에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447 갖고 줘요. 이게 백날에도 안 나오죠, 이거. 이건 447은 이 품번이 아닙니다.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로고 바로 밑에. 온세미 제품은 이게 로고 온이라고 요렇게 온 해갖고 이렇게 찍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걸 이제 430이 밑에 있는 거를 품번으로 해서 앞에다가 NTD, NCP를 붙이면 데이터 시트 검색이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잖아. GDS잖아요. 그죠? 단지 이게 N채널인지 P채널인지 모르니까 그건 어떻게 양부 판별한다? 소스에서 게이트로 측정을 해보고, 게이트에 소스 측정을 해보고,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을 흐른다. 그죠? 여기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야. 그죠? 이게 드레인이고 소스야. 여기 이게 통한다 그러면, 그죠? 얘는 뭐예요? 소스에서 드레인을 흐르는 건 뭐냐면 N채널이잖아요. 그 해리 안 흐른다? 걔는 P채널 가능성 있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대고 드레인에다 플러스 봉을 댔을 때 도통이 된다 그러면 P채널 어떻게 돼요? 드레인에서 소스를 흐르죠. 왜? 화살표 방향이 드레인의 방향이 바깥으로 돼 있잖아요. P채널은. 그래서 양보 측정할 수 있다고요. 이제 이런 요령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생기죠. 데이터 찾아올 필요 없이 이게 N채널 P채널이야 하고 하면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 여러분 측정을 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TR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시트 조회하는 거 좀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AO, AP, FDS를 8핀짜리는 붙여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온세미는 NTD, NCP를 붙여서 조회하면 된다. 또 안 나온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ET 그죠? 여기서 4800으로 조회하면 안 나와요. 여기 앞에 지금 AP라고 붙어있네. AP 아나칩스에서 만든 N채널 MOS FET입니다. 그래서 이 AP를 붙여가지고 검색하면 이게 정상에 나와요. N채널 FET라고 나오죠. 그죠? N채널 FET. 얘는 뭐냐면은 듀얼이 아니라 싱글입니다. 싱글. N채널 싱글 FET예요. 여기 보면 이 세 다리가 공통으로 해서 소스로 가져가고, 그죠? 4번 다리가 게이트. 그죠? 5번부터 8번까지가 뭐냐면 드레인이에요. 요렇게 다리가 8개 나와 있지만, 그죠? 합쳐놓은 거야, 이렇게. 지지 신공할 때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제거하면 되겠죠. 게이트에다가. 예.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그 데이터 시트 조회할 때 앞에 요 그 제조사 이름을 붙이면 대응이 나온다 하는 얘기죠. 자, 다이오드에 대한 것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